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의 수사에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외압의 주체가 윤석열이라는 정황 진술이 보도가 됐지만 윤석열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그 어떤 대답도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역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을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답을 했고, 그렇다면 해당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답변을 했다고 한 내용은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 이미 잘 설명하고 있고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한다. 어떤 질문에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적 공격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질문의 의도를 문제 삼았는데 이 역시도 정적인 공격이라는 주장으로 봐야겠지요. 결국 진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지난 정부가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점을 심어놨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감히 치워야 한다. 법원의 재판만이 사법 시스템의 전부가 아니라 수사 단계도 사법 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사법 체계가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법률로 막혀 있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무슨 사법 체계가 망가졌다는 것일까요?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이 직접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 완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빼서 정부 고위직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일부의 사건들이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 출신들의 밥벌이가 줄어든 부분을 두고 윤석열이 사법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지금도 대통령이 아닌 정치검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게 곧 법이라는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자를 세평 보호까지 다 받아놓고 검찰의 수장으로 앉혀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기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다 이뤘다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고작 검경 수사권 조정하자고 우리 시민들이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친 게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죽 써서 개준 개혁안이 돼버리고 시행령으로 통치당하는 웃음꼴이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차기 정권에서는 검찰 개혁이든 검찰 해체든 반드시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저 말을 꺼낸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어야 하는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넘어간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 문개기 수사, 조작 수사를 할 수 없어 답답하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 정권이 끝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건이 많아서 검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마음대로 안 돼. 아쉽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다.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 라며 야당의 공격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원래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이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그걸 전투적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딱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협치를 강조하고 타협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전사가 돼서 싸우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죠. 정치권만 갈라놓는 게 아니라 국민도 반으로 갈라놓으려 하는 정말 후한무치함. 윤석열이 어제 국민정신건강재원으로 700억 원 정도를 편성한다고 하던데 본인부터 좀 체크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의 범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기민한 대응이 우리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뿐만 아니라 관광까지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지난 2018년도 일본의 경제 침략 때 우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제 불매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일본 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양 침략에는 그때보다는 노재팬 운동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제 민노총 울산 본부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 공동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이미 방류를 시작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자 한다. 2019년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전 국민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던 것처럼 울산 지역 8만 조합원도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일제 불매와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노재팬 운동, 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해야지, 이 로고처럼 함께 동참해야죠. 솔직히 중국도 저렇게 앞장서서 일본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라면 이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본 불매뿐만 아니라 여행도 다 보이콧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통영에 산다는 전국 어민회 총연맹 대외협력실장이 본인이 윤석열을 찍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내가 뽑은 대통령은 어디 있냐라고 성토한 바 있는데 어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는데 지난 대선에 대해서는 후회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대통령 아니냐. 그분이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 상식과 다른 것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제 인생에서 후회를 처음으로 해봤다. 요즘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면서 공동묘지 가는 것 같다고 한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앞두고 회사에서 전복 예약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일본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왜 우리 혈세로 보상을 하느냐. 구사권 청구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국정에 오류가 올 수밖에 없다. 국정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갑자기 궁금합니다. 윤석열의 말을 정말 믿었습니까? TV 토론 보시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자, 여튼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면서 공동묘지 가는 것 같다라는 발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어민들은 입으로는 방류에 반대하지만 집회를 하지 않는다. 그런 태도는 결국 찬성을 뜻한다.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은 보상을 바라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순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노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보상이라도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어제 오염수 대응 예산 7,400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을 해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방사능 조사 정점을 확대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면서 안전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로 끝날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보상이나 바라면서 자신들의 생계와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도 집회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어쩌겠습니까? 방법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